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가 2일부터 6일까지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개막식은 해외 한국어 방송 작품 시상식과 기조연설,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개회식에서 작년에 해피월드 TV가 제작한 참전용사 관련 다큐멘터리 봅을 찾아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When the New Zealand government decided, like the first thing they decided was about 3 days after war was declared and the Korean War started, they decided to send 2 ships, Yes. right? So it took them about 6 days to get them ready and provisioned and all that, and on 6 or 8 days, something like that. But then, 한국전 참전에 지원해온 사람은 마오리, 뉴질랜드 유럽인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 공장 직공, 가게 점원, 사무 직원 등 다양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법 마케오니도 포함돼 있었다. Well, Bob, he was with the landing party, and he was killed that night. It was a night attack. This is Bob's last letter, written on the Rotoiti on the 16th of August, 1951. My dear Mother and Dad, it was lovely to hear from you the other day when we arrived in here at Kure for a day or two. I was so glad to hear the party went off well, only wished I had been there myself. It must have been nice to have John at home and to be able to catch up over the years that he was away. Our weather here certainly goes to the extremes. The average temperature is over 100 degrees during the day, and at the night times in the winter we absolutely freeze. Can't wait to be home. We love you all. At least I'll be home before Christmas. Take care. Love. Your loving son, Bob. 2 days before they received word that Bob received the letter, 2 days later they received word through the government that Bob had been killed in action. 때 유일하게 실종된 뉴질랜드 참전용사 봅을 찾아서 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지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봅이 실종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예술문화협회 아파카가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실시한 뉴질랜드 키즈 아이돌 모델링 컨테스트 2020이 지난 2일 오클랜드 시내 노시쇼의 스튜디오 런웨이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장기를 발견해 키워주고 격려하기 위한 이 대회는 4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가 참가해 자신들의 장기를 뽐냈습니다. 아파카는 앞으로 해피월드 TV 한유문화원과 공동으로 K-POP 아이돌 클래스를 마련해 한국의 문화를 뉴질랜드 현지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는 지난 10월 25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2020 코리아데이 세계문화축제의 하나로 K-푸드 경연대회와 외국인 한식체험, 한식포럼 행사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한식체험 행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21명이 참가해 다양한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식 포럼에서는 백혜숙 세계 농식품 문화협의 회장과 세종대 함동철 교수, 조태옥 세종식품연구소장, 김영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감사, 이종길 한국관광용품센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K-푸드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K-푸드 경연대회에서 외국인들이 김치를 활용한 햄버거와 파스타 만들기에 도전해 나라별로 경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문화협회 박다이아나 회장은 10월 24일 코리아데이 홍보를 위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회원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줌으로 뛰는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이 국제 마라톤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의 퍼스와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와 해밀턴, 아르헨틴,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참가해 108분 동안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해피월드TV, 한유문화원, 해밀턴 한인회가 참가했습니다. 세계문화협회는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코리아데이 개천절 역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개천절은 남과 북 모두 국가적 경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유일한 날로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다이아나 세계문화협회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재외동포들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개천절에 코리아데이라는 행사를 열고 있다며 코리아데이 축제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알리는 한류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는 10월 30일 해외정기회의와 자문위원 연수회 그리고 아태지역 해외지역 회의를 오클랜드 시내 스펜서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우영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해외정기회의에 이어 자문위원 연수회에서는 현 사회개발부 보건기획의장 겸 ACC 이사, 오클랜드 의과대학장인 데스코만 교수를 초청해 코비드-19 이후의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국민당 멜리살리 의원이 교민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어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해외지역회의가 한국의 사무처와 아태지역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뉴질랜드 지회는 제5회 뉴질랜드 서예대전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마이랑기베이 아트센터에서 열린 서예대전에는 57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뉴질랜드 교민서예가 31명은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김영한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 사단법인 현대한국화협회 정영남 이사장을 초대해 한국화 시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노동당은 녹색당과 협력협정을 맺고 그란트 로버슨을 부총리로 승진시키는 등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총리로 있던 윈스턴 피터스의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 명의 의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과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지지해준 뜻을 잘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 어린이 가난 문제를 줄이고 국가 안보 그리고 보안 문제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란트 로버스는 부총리 임무 외에도 재무부 장관과 인프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관도 겸하게 됩니다. 노동당 부지도자로 재선된 켈빈 데이비스는 부총리직을 내놓고 교정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역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여성 외무부 장관으로 나나니아 마후아가 임명됐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2일 협력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아던 총리는 마라마 데이비슨을 가정폭력 방지와 주택부 차관에 임명하고 제임스 쇼는 다시 기후변화부 장관과 환경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논쟁을 벌여온 안락사의 찬반 문제가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합법화됐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65.2%의 투표자들이 안락사를 지지했습니다. 안락사란 생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가 2명의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보조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내년 11월부터 발효됩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네덜란드와 캐나다를 포함한 소수 국가 그룹과 함께 안락사가 합법화되게 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대마초의 사용에 대한 찬반 투표도 실시됐는데 반대한다는 투표자가 53.1%로 나타나 반수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나 48만여 명의 특별 투표자의 개표가 완료되는 11월 6일에는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락사의 정의는 5개월 이내에 숨질 수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신체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환자 본인이 생을 마감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지 나이가 많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록다운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데이비드 스케그경이 경고했습니다. 오타고 대학 역학 공중보건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스케그경은 지난 3개월 동안 국경을 통해 6번의 지역 감염이 나타난 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수주일 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보고서를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월요일 수디마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의 의료 종사자가 최근 지역 감염으로 확인된 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신다 아던 총리와 애슐리 브룸필드 보건국장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예라고 말했으나 데이비드 경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경은 이번 케이스는 3개월 만에 6번째로 국경을 통한 지역 감염이라고 말하고 이는 분명히 감염 통제가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 도시 헤이스팅스가 올해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Keep New Zealand Beautiful Awards는 지난 1972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뉴질랜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마을과 도시에 영감을 불어넣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헤이스팅스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특별상 도시로 선정돼 $10,000 상당의 커뮤니티 벽화를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가장 아름다운 대도시에 해밀턴이 선정됐고 왕가누이는 가장 아름다운 소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호주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야 된다고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산불 보고서가 경고했습니다. 호주 국립위원회는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연구한 끝에 산불과 동시에 다른 재난이 함께 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상 최대의 여름 산불로 최소한 3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산불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 80여 건의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많은 분야 중에서도 정부의 대응 노력과 도구 그리고 기후 자료를 개선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기후변화가 대규모 산불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예상은 더욱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산불로 인해 2,400만 헥타가 불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또 이 산불로 호주 전국이 영향을 받았는데 3천여 채의 집이 불타고 30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거나 서식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멜번은 지난 6월 록다운이 실시된 후 112일 만에 록다운에서 벗어났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으로 전국의 사망자 905명 중 90% 이상이 빅토리아주에서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수도 멜번에서는 지난 6월부터 111일간 외출 금지와 함께 여행이 규제되고 가게와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니엘 앤드류 주지사는 많은 검사를 통해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빅토리아주에서는 하루 7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으나 엄격한 외출 금지와 야간 통금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주지사는 600만 시민들에게 모두 규정을 잘 따라주어서 2차 감염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시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